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8명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현역위원 강세 기조 속의 4.10 총선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던 정봉주 전 의원도 인지도와 투쟁력을 내세워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변이었습니다. 대정부 투쟁보다는 지방분권, 청년정치 등 키워드를 앞세운 원외 후보들은 전원 탈락했는데요. 이 대목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13명 후보 중 8명이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이계호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예비경선 투개표 결과 최고위원 당선자는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후보라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투표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중앙위원 선거인단 395명 중에서 327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투표율은 무려 82.78%를 기록했습니다. 총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124만 1,892명입니다. 이 중에서 37만 9,971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투표율은 30.60%입니다. 개표 결과에 앞서서 당대표 후보자는 당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예비경선이 실시되지 않았고 또 본경선 후보자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분은 이미 이번 예비경선을 통과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예비경선의 기호순에 따라서 호명을 드립니다.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 당선자는 기호 1번 전현희 후보, 기호 2번 한준호 후보, 기호 3번 강선우 후보, 기호 5번 정봉주 후보, 기호 7번 김민석 후보, 기호 8번 민형배 후보, 기호 10번 김병주 후보, 마지막 기호 13번 이은주 후보. 이상 발표해드린 8분의 최고위원 경선, 예비경선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후보 대상자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날 투표에는 중앙위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 82.78%, 권리당원 선거인단 124만 1,892명 중 37만 9,971명, 30.6%가 참여했는데요. 8명의 현역 출마자 중에는 초선인 이성윤 의원이 유일하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정확한 색깔을 보여주지 못한 게 탈락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원외 후보 5명 중에는 박진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 최대호 안양시장, 김지호 부대변인, 박안희 청주시의원 등 4명이 컷오프됐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명심을 강조한 반면 박 상임위원은 청년정치, 최 시장과 박 의원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다양성은 존재했지만 현재에 꼭 필요한 선명성과 투쟁성 부분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날 최고위 후보정견 발표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후보의 이름과 함께 탄핵이 자주 언급됐는데요. 재선의 강선우 후보는 연설에서 이재명을 10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이름도
6번이나 거론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8월 18일 8.18 탄핵열차가 출발한다며 종점은 오직 민주당 정권이다. 중간 정거장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영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정치검찰에 잡힌 인질로 비유하며 이재명 인질 구출 작전을 폐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입으로 하는 탄핵, 입으로 하는 윤석열 끝장이 아닌 진정으로 투사의 모습, 전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앞장서서 보이겠다며 탄핵을 무려 9차례나 언급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새 지도부로 선출합니다.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 간 3자 구도로 치러지는데요. 본 경선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모두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30% 투표가 반영됩니다. 과연 누가 최고위원 5명에 들어갈까요? 또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사실 이 의미 없는 물음에 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일 잘하는 민주당의 모습인 거죠. 끝까지 열렬히 응원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6명을 정식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위증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야당은 또 국회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국힘당은 야당이 힘으로 증인들을 겁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누가요? 힘으로요? 법과 원칙으로 압박하는 거죠. 지난달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증인. 예. 그게 뭐가 안 봅니까?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증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 예, 우리가 나온 모든 백주 대낮에 국회를 대상으로 국회 징언감정법 위반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공용서류 무효죄를 선서는 하지 않고 의원들의 질문 도중 수시로 발언하다가 10분간 퇴장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3명을 정식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경로설이 안보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또 거의 모든 질문에 같은 말만 반복했던 이시원 전 비서관, 상임위를 무단 이탈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고발 대상인데요. 민주당은 또 국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작심하고 본때를 보여줄 요량인데요. 2번 다시 국회에 나와 이런 뻘짓은 하지 못할 겁니다. 국힘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뭐만 하면 독재랍니다. 이게 독재일까요? 원칙대로 법대로 하고 있는 거죠. 국힘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최종 무산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어이없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이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찾아낸 묘수로 윤 대통령과 국힘당의 허를 찌르는 방법입니다. 현존하는 법안을 이용해 특검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죠. 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방법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제가 근데 이 법을 좀 잘 아는 이유가 상설특검법을 가동시킨 사례를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 때 한번 작동이 됐었는데 그때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다른 분들보다 잘 알고 많은 분들이 상설특검법을 얘기했을 것이다 박주민이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상설특검법의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가
독립적인 특검을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붙이면 예.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특검이 그러면-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했던 특검에 비해서는 짧아요. 규모도 좀 작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지금 됩니까? 통과시키려고 했던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70일, 70일. 추가기간 30일. 그러니까 100일. 수사기간만 치면 추가기간까지 포함해서 100일인데 예. 준비 기간이 상설- 120일이네요. 예, 상설특검법은 90일이고 준비기간 합치면 110일이에요. 그러니까 10일이 짧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인원 부분의 차이하고 연결되면 조금 큰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인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현재 저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파견검사가 20명이에요. 근데 상설특검법은 파견검사가 5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 차이가 좀 나요. 파견 공무원도 예. 숫자가 기존 특검법은 40명을 파견받을 수 있는데 예. 상설특검법은 30명만 파견을 받을 수 있어서 사이즈가 작아요. 절반 이하로 줄어드네요. 네. 예. 그래서 수사기간이 10일 가량 짧고 사이즈가 작다. 근데 핵심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나 독립적인 특검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상설특검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후보추천위원회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7명? 만들고 그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하되는데 이 7명을 어떻게 정하는 이 겁니까? 7명의 3명은 아예 법에 써져 있어요.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의 차장,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3명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고 이미.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국회에서 국회. 추천한다고 돼 그럼 있고. 국회 표결로 정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을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 규칙에 위임돼 있어요. 국회 규칙은 제1교섭단체하고 제2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규칙은 돼 있어요. 예. 근데 국회 규칙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어디서 바꾸느냐? 어디서 바꿉니까? 국회 운영위에서 바꿉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규칙을 바꾸면 이 4명의 추천 절차를 또 내용을 바꿀 수가 있고 뭐 그렇게- 제가 뭐 그렇게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4명의 추천 방법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고 그 국회 규칙은 운영위에서 바꾸고 마침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다.